가번은 까마귀 눈비맞아라는 시조고, 나번은 이제 현대시죠. 그래서 1번의 문제에서 가와 나의 공통점을 적절한 걸 찾으면요. 우리 5번부터 먼저 볼게요. 5번은 구체적인 역사 사건을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찬탈했던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는데, 나번에서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5번은 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 4번, 현실 상황에 대한 비판의식은 나번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나번에서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메뚜기가 없어갖고 생명의 순환이 끊어진, 생태계가 파괴진 상황을 비판한다고는 볼 수 있지만 직접적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남원을 쭉 읽어도 들판이 적막하다, 그 다음 불길한 고요라고는 했지만 이게 비판의식을 직접적으로 나타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고 했는데, 시상이라는 거는 시적 상황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시적 상황이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전개된다는 내용은 나에 드러나지 않고 가에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얘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려면은 최소한 말하는 사람이 2사람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말하는 사람이 1명이죠. 그러니까 얘도 대화의 형식이 아니고요. 1번에 지금 가번 보면은 가번에 첫째 줄에 까마귀 눈비 맞아 희다 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연에는 야광명월이 어둡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얘기는 모두 다 눈에 보이는 내용이죠. 근데 1번에서 심상이라는 것의 심상은 마음 심자에다가 이렇게 모습 상자, 모양 상자가 들어있어서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들어있는 또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상을 우리가 심상이라고 해요. 근데 가에서 일단 색깔이 나왔으니까 심상이 맞고요. 나번 보면은 우리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삼행에 눈부신 것이라고 되어 있죠. 눈부신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역시 시각적 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은 가의 표현상의 특징이랑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문제죠. 일단 가시 까마귀 눈비맞아라는 시는 분노에 찬 격정적 어조가 나타나 있다라는 A번에서 어조라는 말부터 알아야 되는데, 어조는 목소리, 그래서 화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목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목소리의 톤이라고 보면 되는데, 분노에 찬 격정이라는 것은 화가 많이 나갔고 막 열정적인 걸 의미해요. 근데 분노에 차다, 격정적이다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B번 서리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리법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의문의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은 읽는 사람에게 일정한 대답을 요구하는 표현 방법이라고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죠. 그래서 서리법에서 이제 밤인들 어두우랴, 어둡지 않다. 그 다음에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변할 줄이 없다. 이렇게 화자의 일편단심인 변하지 않는 마음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C번 보시면은 상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상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상을 통해서 추상적인 관념을 표시하는 표현 방법이라고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요. 까마귀 눈비마자에서 까마귀라는 것은 눈비를 맞다, 즉 외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겉모습을 바꾼다는 생각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상징물이고요. 그 다음에 야광명월이란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광명월은 밤에 빛나는 밝은 달이란 뜻이죠. 그래서 밖이 어두워도, 즉 상황의 변화에 있어도 그래도 변치 않는 빛깔, 하얀색, 즉 변치 않는 것이라는 관념을 포함하고 있는 또 구체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 상징적 소재가 맞고요. 그 다음에 까마귀랑 야광명월은 서로 반대되는, 대비되는 소재이니까 이것도 맞죠. 그래서 변치 않는 화자의 의지 또는 충성심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까마귀와 야광명월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대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답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은 시적 대상을 의인화했다고 되어 있는데, 의인화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의인화를 사용해서 시적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인화, 즉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아니에요. 3번 보시면은 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죠. 1번에 보시면은 까마귀야 밤을 대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밤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야광명월을 대비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답이 아니고요. 3번 야광명월이라는 거는 긍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화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소재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담겼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답이 2번이고요. 3번 화자는 까마귀를 바람직한 존재가 아니라 부정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어요. 3번 답이 아니고요. 4번 화자는 화자를 향한 임의 변함없는 마음에 감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반대죠. 임을 향한 화자의 변함없는 마음,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는 거니까 4번도 틀리고, 5번 화자는 야광명월이 밤에만 빛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밤에 어두운 상황에서도 빛나는 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어요. 그래서 5번도 답이 아니고 답은 2번이에요. 4번은 밑줄 친 치어 중에서 가의 기억, 까마귀와 상징적인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 즉 비슷한 것을 고르는 문제죠. 까마귀는 이 시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띠죠. 그래서 문장에 보면은 눈비를 맞아 희는 듯 겁노매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까마귀가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과 태도를 바꾸는 속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까마귀는 환경에 따라서 모습과 속성을 바꿀 수 있는 부정적인 존재,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1번부터 보시면은 까마귀 검다고 백로야 묻지 마라. 자, 그러면은 백로가 까마귀를 비웃는 존재예요. 그러면은 백로랑 까마귀는 이렇게 반대, 시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까마귀는 겉이 검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검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겉이 희고 속이 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원래 겉에 희단 얘기는 겉으로 보기엔 좋지만 속은 시커멓게 나쁜 게 바로 백로너란 뜻이니까, 백로에게 까마귀를 비웃지 말라고 한 것은 까마귀는 속이 검지 않은 긍정적인 존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까마귀는 싸우는 존재고요. 백로가 가면 안 되는 나쁜 존재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까마귀는 부정적인 대상이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뒤에 성내는 화낸이란 뜻이에요. 화가 난 까마귀가 백로의 흰빛을 세우나니 질투한대요. 그래서 까마귀의 질투 때문에 여기 창파는 푸른 파도란 뜻인데 푸른 파도에 깨끗하게 씻은 몸이 더럽힐까 하노라. 그래서 까마귀는 백로의 희고 깨끗한 몸을 더럽힐 수 있는 부정적인 존재죠. 그래서 이번에 까마귀는 부정적인 존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3번 누가 까마귀를 검고 흉하다 했는가? 그래서 여기 까마귀는 반포보은 하는 동물이래요. 반포보은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한테 보답하는 모습이 그 안이 아름다운가? 매우 아름답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이 저 새만을 못함을 못내 슬퍼하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보다 까마귀가 낫다. 즉 까마귀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존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 4번 지당에 빛 뿌리고 여기 있는 지당은 작은 연못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양류는 버들가지에 안개가 끼었대요. 그래서 연못을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버들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매여 있는가? 그래서 여기 연못에 이렇게 빈배가 떠 있는 상황이에요. 사공이 없다는 얘기는 빈배만 남았다니까 여기 이렇게 분위기가 쓸쓸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석양에 짝을 잃은 갈매기가 한 마리가 이렇게 떠 있는데 짝을 잃었다는 얘기는 역시 얘도 외롭다 또는 쓸쓸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갈매기만 오락가락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갈매기는 외로움과 쓸쓸함을 심화시키는 또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존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5번은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그럼 이 문장을 정리하면은 푸른 버들숲에 뻐꾸기가 울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어라는 노를 저으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촌 두어 집이 내 속에 나락들락한다. 여기에 무슨 뜻이냐면은 바닷가 마을에 집 2개가 또는 2-3개가 안개 속에서 안개가 짙어졌다 옅어졌다 하니까 보였다가 보이지 않았다. 즉 나락들락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국총 어사와는 바닷가에서 배에 노를 젓는 삐그덕삐그덕이라는 소리고요. 맑은 깊은 소란 뜻은 맑고 깊은 연못에 온갖 고기가 뛰논다 라는 문장으로 이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화로운 어촌에서 안개가 낀 모습에 뻐꾸기라는 것은 평화로움을 이렇게 조성해주는 존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뻐꾸기 옆에다가 어촌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존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1번부터 5번의 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 가의 기억의 까마귀는 부정적인 시어인데 이것과 가장 비슷한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2번. 요게 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5번은 나를 읽고 보기와 같이 질문에 답했을 때 그 내용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첫 번째 보기를 보면은 이 시의 배경은 어느 계절인가요? 이 시의 배경은 가을이죠. 그 다음에 화자가 보고 있는 것은 벼가 익어가는 들판이고요. 화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라고 돼 있는 부분을 보면 들판이 적막해서 불길하다 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 다음에 들판의 메뚜기는 왜 없어졌을까요? 수확량을 늘리려고 농약을 사용한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메뚜기가 없어졌다. 이것도 맞는 거. 그 다음에 화자가 들판에 메뚜기가 없어진 것을 보고 불길하다고 한 까닭은 무엇이냐면은 살 곳을 잃은 메뚜기의 처지가 걱정돼서가 아니고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나에서 적막한 들판을 목격한 화자가 느낀 감정으로 적절한 것은 적막한 들판에는 메뚜기가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훼손된 생태계 그리고 먹이사슬이 끊어진 생태계에 대한 위기감과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화자의 감정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나에서 니은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지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조건은 첫 번째 생명의 황금고리의 의미를 밝히라고 했고 한 문장으로 서술을 하라고 했죠. 일단 니은이라는 것은 어떤 문장이었냐면은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으니 점점점 요게 바로 니은이었죠. 그래서 니은의 생명의 황금고리는 먹이사슬, 즉 생태계, 생명체의 조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태계 괄호하고 생명의 조화 가 훼손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8번은 가에 드러난 화자, 즉 말하는 이의 태도로 적절한 걸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임의 인물됨을 예찬한다고 되어 있죠. 예찬은 칭찬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인물됨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1번은 틀리고요. 2번 부정적인 현실 상황을 비판하는 목적이 아니죠. 3번 신념을 지키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념은 임에 대한 충성하는 마음 또는 임에 대한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답이 3번이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미래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예견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요. 체념을 하는 내용도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9번 까마귀가 의미하는 인물을 나에서 찾아 쓰라고 되어 있어요. 까마귀라는 인물은 눈빛을 맞으면은 눈빛 때문에 원래 까맸던 속성이 잠깐 하얀색이 됐다가 또 검게 변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지금 까마귀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모습, 태도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서 인물을 찾아보면은 왕이 변할 때마다 자신이 추종하는 왕을 바꾸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세조의 왕이 찬탈에 동조하는 이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원래는 단종의 신하였다가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뺏어버리니까 세조를 다시 왕으로 모셨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왕을 달리 모신다. 즉 까마귀의 검은색이 눈비라는 상황에 따라서 희게 변했던 그 속성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10번은 가의 야광명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는 문제죠.
1번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 긍정적 요거 맞고요. 2번 까마귀와 대비되는 존재죠. 그래서 까마귀는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지만 야광명월은 상황이 부정적이어도 하얀 속성을 유지하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점에서 대비된다, 즉 반대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고요. 3번 언제나 밝게 빛나는 속성을 갖고 있죠. 4번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다음에 5번 단종 포기 운동에 참여한 이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언제나 한 왕, 변하지 않는 충성심으로 단종이라는 한 명의 왕을 추종하는 따르는 신하들, 즉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찬탈했을 때 세조를 추종하지 않고 단종 한 명만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단종의 왕위를 복귀시켜달라고 운동했던 단종 복위 운동에 참여한 이들이 야광명월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은 나를 참고해서 가의 종장에 담긴 의미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는 문제인데요. 조건을 보면은 일단 임에 해당하는 인물을 나에서 찾았을 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에서 임에 해당하는 인물은 단종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가의 종장에는 임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 일편단심. 그래서 임을 향해서 내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니까 단종이라는 왕의 비유를 하면은 단종에 대한 충성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12번은 달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은 가을 들판의 풍요로움과 적막함을 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1년의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과 그런데 뒤에 있는 내용이 지금 대비되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막한 들판을 보고 불길한 고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용하고 적막한 것을 불길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다양한 문정부호를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그래서 이렇게 말 느림표라든지 아니면 쉼표를 나타낸다든지 아니면은 느낌표를 나타내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이것도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4번 끊어져 버린 상명의 황금고리를 다시 잇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다혜시를 보면은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으니 하면서 뒤에 말줄임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줄임표에는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은 들어있지만 그것을 다시 잇고자 하는 화자의 강한 의지는 겉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에요. 5번은 화자는 눈부신 가을 들판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메뚜기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놀란다. 그래서 메뚜기가 없다 하고 느낌표 여기에 놀라움이 나타나 있으니까 요거 5번도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번에는 다가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다번 시에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농약을 지나치게 사용해서 생태계가 훼손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14번은 다에서 A의 역할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A는 그런데 라는 단어죠. 그런데 앞에서는 들판의 풍요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데 뒤에서는 들판의 적막함, 그 다음에 메뚜기가 없어서 생태계가 파괴된 현장을 발견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나니까 분위기가 바뀌는 2번 C의 분위기가 전환된다가 답이죠. 15번은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기억은 임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화자가 자신의 변함없는 마음을 드러나는 대상이 맞고요. 니은은 일편단심이라는 시어인데, 일편단심이라는 것은 하나의 마음, 즉 변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화자의 마음에 대한 의지가 나타난 니은번 작품의 주제의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디귿번은 눈부신 곳 천지라는 시어인데, 요거는 들판에 있는 햇볕, 공기, 익어가는 벼가 어루워진 가을 들판의 아름다운 풍경을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리을번은 메뚜기라는 시어이죠. 근데 이 메뚜기라는 시어는 들판에서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화자에게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져서 생태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판에 필요한 존재죠. 그러니까 벼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도 아니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5번은 불길한 고요에 해당하는 시어인데, 적막한 들판에 대해서 화자가 불길하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맞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